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속에서 시간을 여행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아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앞당겨 걱정합니다. 눈은 지금을 보고 있는데 마음은 과거와 미래 사이를 끝없이 왕복하죠. 그 사이 오늘의 호흡, 지금 이 순간에 채운 눈앞 사람의 표정은 조용히 스쳐 지나갑니다. 삶은 언제나 현재에만 펼쳐지는데 우리는 정작 그 무대에 막이 오른 사실조차 잊곤 합니다. 오늘 지혜의 서재에서는 에크하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를 통해 왜 지금이 삶의 본무대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무대 위로 다시 올라설 수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철학적 사유, 일상 사례, 심리학과 신경과학의 발견, 실천 기술을 차례로 엮어 바로 오늘 적용 가능한 지침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톨레의 첫 문장은 간단합니다.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상상일 뿐이다. 우리가 실제로 가진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다. 간단하지만 급진적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의 모든 순간은 지금이 아니라 지금이 아닌 것에서 생깁니다. 이미 바꿀 수 없는 장면을 반복 재생하는 습관, 아직 오지 않은 가능성에 최악의 자막을 덧붙이는 습관, 이 두 습관이 마음을 비워야 할 무대에 소음을 채웁니다. 에고와 진짜 나. 왜 우리는 지금을 놓칠까요? 톨레는 그 배후에 에고가 있다고 말합니다. 에고는 생각이 만든 나입니다. 직함, 성과, 타인의 시선, 과거의 이야기로 만든 자화상이지요. 문제는 이 에고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비교 판단 예측을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비교는 결핍을, 판단은 분노를, 예측은 불안을 부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우리는 현재를 지워버리고 머릿속 세계 속에서만 살게 됩니다. 톨레가 제안하는 전환은 명료합니다. 나는 생각이 아니다. 나는 생각을 알아차리는 의식이다. 생각의 내용과 알아차림을 분리하는 순간 우리는 파도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먼 바다를 고요히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톨레 자신도 젊은 시절 극심한 불안과 우울, 불면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나는 못났고 실패했고 사랑받지 못한다. 그를 갉아먹던 문장은 모두 머릿속 목소리였습니다. 어느 깊은 밤 그는 문득 자문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저 목소리는 누구지?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나는 또 누구지? 그 질문과 함께 시선이 안쪽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자 목소리와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분리되어 보였습니다. 그때 파도는 여전했지만 그는 파도가 아니라 바다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고통은 그 자각의 가장자리를 지나며 서서히 힘을 잃었습니다. 이 개인적 전환이 책 전체의 출발점입니다. 심리학은 이러한 듣는 자리를 메타인지 혹은 마음챙김 주의로 설명합니다. 감정과 생각을 억누르기보다 그대로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신경과학 관점에서 현재의 주의를 기울이면 편도체의 과활성이 가라앉고 전전두엽 조절 통찰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규칙적인 호흡 주의는 교감신경의 긴장을 낮추고 미주신경 톤을 올려 심박과 호흡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훈련은 단지 멘탈 트릭이 아니라 몸과 뇌의 회로를 재정렬하는 실제적 훈련이라는 것. 혼잡한 출근길, 숨이 얕아지고 어깨가 단단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은 생각 고치기가 아닙니다. 먼저 몸으로 현재를 잡아당깁니다. 발바닥이 바닥을 누르는 압력, 허벅지 근육의 긴장, 들이마신 공기가 코 속을 스치는 감각을 조용히 관찰합니다. 3번의 깊고 느린 호흡. 가슴과 배가 동시에 부풀고 가라앉는지 감지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여도 나를 붙잡는 자리가 바뀌면 경험의 질이 달라집니다.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우리는 작은 도파민 보상을 기대합니다. 알림은 주의를 쪼개고 쪼개진 주의는 현재를 흩뜨립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푸시가 아니라 풀로 바꾸는 것. 알림을 대부분 꺼두고 정해진 시간에만 의식적으로 확인합니다. 확인 전 3회의 호흡을 습관화하면 자동 반응 대신 의식적 선택이 들어설 공간이 생깁니다. 우리는 듣는 동안에도 다음에 무엇을 말할지 머릿속에서 리허설합니다. 그 순간 이미 현재에서 이탈해 있습니다. 능동적 경청의 가장 쉬운 훈련은 상대의 마지막 문장을 마음속으로 그대로 따라 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신은 이런 게 가장 힘들었군요. 이 단 한 문장이 대화를 현재에 고정합니다.
상대는 이해받았다고 느끼고 우리는 내 말보다 우리의 순간에 더 가깝게 서게 됩니다. 철학적 정리 현재를 거부하는 마음. 톨레는 말합니다. 고통은 현재를 거부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거부는 세 가지 형태로 드러납니다. 첫째, 과거 집착. 이미 끝난 장면을 벌로 반복 상영. 둘째, 미래 불안. 일어나지 않은 장면에 가장 어두운 조명을 비춤. 셋째, 지금 평가. 이 순간은 이러면 안 된다는 내부 판사. 이 세 판결을 거두고 나면 남는 것은 순수한 이런 그대로입니다. 그 자리에 평온이 싹 틉니다. 실천 1호흡 앵커. 시간 1분 장소 어디든. 자세를 고쳐 앉고 턱을 살짝 당깁니다. 4초 들이마시고 2초 머물고 6초 내쉽니다. 배 옆구리 등까지 360도 호흡을 느끼려 해보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라고 라벨링하고 다시 감각으로. 이 루프를 3회만 돌려도 뇌의 소음이 한 톤 낮아집니다. 실천 2 감각 스캔. 발가락, 발등, 종아리, 무릎, 허벅지, 골반, 복부, 가슴, 어깨, 목, 얼굴 순서로. 따뜻함, 차가움, 압력, 뻣뻣함 같은 원시 감각을 관찰합니다. 좋다, 나쁘다, 판단 없이 그냥 있다고만 알아차립니다. 판단이 빠질수록 현재가 넓어집니다. 실천 3. 생각 흘려보내기. 떠오르는 생각을 억누르지 않고 구름처럼 흘려보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대신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1인칭에서 3인칭으로의 미세한 전환이 고통의 물기를 걷어냅니다. 실천 4. 5, 4, 3, 2, 1 그라운딩. 보이는 것 5, 만져지는 것 4, 들리는 것 3, 맡아지는 것 2, 맛 1. 감각을 단계적으로 호출해 현재의 닻을 내립니다. 불안공황에 특히 유용합니다. 실천 5 스탑 기법. S 멈추고. T 한 호흡. O 관찰. P 진행. 긴박한 순간에 쓰는 10초 리셋 스크립트입니다. 실천 6 일상 의식화. 문 열기, 컵 잡기, 손 씻기, 계단 오르기 같은 동작에 천천히 조용히 정확히를 속으로 붙입니다. 평범한 동작이 의식이 깃든 행위로 바뀌면 하루 곳곳이 명상의 플랫폼이 됩니다. 수면과 현재. 우리는 침대에 누워서도 낮의 실패를 재생하고 내일의 위험을 편집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각성의 전환입니다. 잠들기 전 30분 화면을 지우고 조명을 낮추고 호흡 앵커 10회 감각 스캔 1회. 마지막으로 지금 충분하다를 속으로 3번 읊조립니다. 다음날의 성과보다 오늘의 끝맺음을 품위 있게 하는 의식입니다. 감정의 파도 다루기. 분노, 슬픔, 두려움이 몰려올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90초만 버텨봅니다. 강한 감정 파동은 약 90초를 정점으로 가라앉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90초 동안 호흡과 감각을 붙잡으면 우리는 감정보다 조금 더 큰 그릇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말하고 그 다음에 결정합니다. 관계에서의 현재.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가장 오래된 이야기로 싸웁니다. 당신은 늘, 나는 항상 같은 총칭은 과거 데이터의 집합이지 지금 눈앞 사람의 표정이 아닙니다. 논쟁이 뜨거워지면 의자에 등을 대고 발을 바닥에 단단히 붙입니다. 상대의 마지막 3단어를 따라 읊고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관계는 과거의 재판장이 아니라 현재의 작업실이 됩니다. 성과와 현재. 목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표의 현재를 저당 잡히면 달성해도 공허하고 실패하면 붕괴합니다. 톨레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목표는 나침반으로 두되 발은 발 아래 땅을 느껴라. 성과는 결과가 아니라 지금의 질이 축적된 선물입니다. 자존감 대신 자각. 자존감을 올리려 애쓰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에고의 저울 위에 서 있습니다. 톨레는 자존감보다 자각을 권합니다. 나는 가치 있는가? 라는 질문 대신 지금 여기서 깨어있는가? 라고 묻는 연습. 자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울이 없으면 비교도 없습니다. 불확실성과 평온. 미래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을 없애려 애쓰다 불안을 키웁니다. 전환의 문장은 이것입니다. 불확실성은 없앨 대상이 아니라 견딜 환경이다. 환경을 견디게 하는 것은 자세, 호흡, 감각, 주의의 방향입니다. 방향이 서면 폭풍 속에서도 배는 나아갑니다. 아이와 지금. 아이들은 현재의 대가들입니다.
모래 한 줌, 빗방울 하나, 그림자 모양에 전심합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5분만 같이 보기를 해봅니다. 설명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냥 봅니다. 그 5분이 어른의 내면 아이를 깨웁니다. 일과 집중, 딥워크의 현재화. 딥워크가 필요한 순간 25분 타이머를 설정하고 알림을 모두 끕니다. 파일 이름을 천천히 읽고 첫 줄을 소리 없이 읽고 첫 단어를 또박또박 타이핑합니다. 시작은 언제나 작게 확실하게. 집중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미세한 현재 행동의 연쇄입니다. 지루함과 현재. 지루함은 현재가 빈 게 아니라 에고가 강한 자극을 요구한다는 신호입니다. 지루함을 피하지 말고 현미경을 꺼내세요. 소리의 겹, 빛의 결, 사물의 경계, 손가락의 미세 떨림을 관찰합니다. 지루함은 가장 낮은 농도의 명상, 선생님입니다. 통증과 현재. 만성 통증은 감각과 해석이 엉켜 고통을 증폭시킵니다. 감각을 해석에서 분리해보세요. 따끔거림 10분의 6, 타는 느낌 10분의 3, 욱신거림 10분의 2. 이름 붙이기는 고통의 익명성을 낮추고 숫자화는 두려움의 크기를 현실 크기로 줄입니다. 통증은 적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신호는 정보를 주고 지나갑니다. 자연과 현재. 가능하면 하루 10분 나무를 바라보며 호흡합니다. 인맥의 패턴, 바람에 흔들리는 속도, 햇살의 전묘를 따라갑니다. 자연은 지금에만 존재합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는 지금으로 회귀합니다. 마이크로 습관 설계.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반복이 강합니다. 아침 알람을 끄면 곧장 두 손을 배 위에 얹고 3회 호흡. 의자에 앉으면 두 발바닥 압력 감지 5초. 문 손잡이를 잡을 때 천천히 조용히 정확히 속삭이기. 이 작은 닷들이 하루를 현재에 정박시킵니다. 오해 바로잡기. 현재에 산다는 말은 과거를 잊거나 미래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억과 계획은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의 의식을 잃지 않은 채 기억하고 지금의 한 걸음 위에서 계획하자는 뜻입니다. 현재는 무책임이 아니라 책임의 가장 견고한 발판입니다. 한 문장 요약. 톨레의 메시지는 결국 한 문장으로 수렴합니다. 나는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알아차리는 의식이다. 그리고 의식은 오직 지금 여기서 깨어난다. 우리는 여전히 시간 여행을 할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그 여행의 출발점을 잊지 맙시다. 출발점은 언제나 지금 여기. 호흡이 있고 감각이 있고 당신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뿌리를 내릴 때 과거는 지혜로 미래는 용기로 변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삶이 됩니다. 방금 살펴본 톨레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삶은 오직 지금에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깨달음은 철학자나 사상가들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지혜 속에서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그중 몇 가지 명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현재를 더 깊이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네카. 삶은 짧지 않다. 우리가 그것을 낭비하기 때문에 짧아질 뿐이다. 세네카의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시간은 늘 흘러가지만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길이는 전혀 다르게 체감됩니다. 스마트폰을 붙잡고 흘려보내는 한 시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진심을 나누는 한 시간이야말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시간이겠지요. 부처.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라. 부처의 이 가르침은 톨레가 강조한 현재의 힘과 정확히 이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내일 더 나은 내가 되면 행복할 거라 믿지만 사실 행복은 먼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삶은 가장 가볍고 단순하게 충만해집니다. 공자. 사람은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다가 가까이 있는 것을 놓친다. 공자의 말은 우리의 일상 태도를 깊이 되돌아보게 합니다. 더 나은 집, 더 큰 성공을 꿈꾸느라 내 곁의 사람, 오늘의 건강, 한 끼 식사의 소중함을 잊습니다. 행복은 사실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곁에 놓여있는 것을 알아차릴 때 시작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의 생각에 달려있다. 스토아 철학자 아우렐리우스는 삶을 규정하는 것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일이 벌어져도 어떤 이는 불행에 잠기고 어떤 이는 성장의 계기로 삼습니다. 현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관점이 곧 인생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빅토르 프랭클. 삶은 우리에게 의미를 주지 않는다. 우리가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심리학자 프랭클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선택할 자유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유란 상황 자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떤 태도로 맞이할 것인지 선택하는 힘입니다. 고통조차 의미로 변환될 때 삶은 인간다운 존엄을 되찾습니다. 톨스토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세 가지뿐이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일, 희망할 수 있는 미래. 톨스토이의 말은 단순하지만 명료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도 결국 현재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늘의 대화에서, 일은 오늘의 집중에서, 희망은 오늘의 선택에서 싹틉니다. 내일의 사랑과 내일의 희망은 없습니다. 모두 지금의 순간 안에만 존재합니다. 에크하르트 톨레. 삶은 지금 순간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톨레의 말을 인용하며 되짚어봅니다. 지혜는 반복될수록 진실에 가깝습니다. 철학자와 종교인, 작가와 심리학자가 세대를 넘어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삶의 법칙이라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언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번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앞의 사람과 눈을 맞추고 대화하기. 식사할 때는 오로지 음식의 맛과 향에 집중하기. 잠들기 전에는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 나는 충분하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기. 명언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지혜가 됩니다. 우리가 본 명언들은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에서 나왔지만 모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삶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세네카, 푸처, 공자, 아우렐리우스, 프랭클, 톨스토이 그리고 톨레. 이 거인들이 남긴 목소리는 결국 하나의 길로 이어집니다. 바로 지금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가라는 것. 앞서 살펴본 위대한 사상가들의 명언은 삶의 본질이 결국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순간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그 답 중 하나가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은 단순히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명상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생각의 파도 속에서 지금 여기를 다시 붙잡는 연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루 평균 3000개 이상의 생각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혹은 불필요한 상상이지요.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잠식하면서 불안과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명상은 그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나를 깨닫게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메타인지, 신경과학적으로는 전전두엽의 자기조절 능력과 연결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10분 명상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낮아지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되며 심박수와 혈압이 안정되는 효과가 관찰됩니다. 즉, 명상은 철학적 수행이면서 동시에 과학적으로 검증된 훈련입니다. 명상하는 방법 기본편. 명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 해보세요. 자세, 조용한 곳에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와 턱은 힘을 뺍니다. 호흡, 눈을 감고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배와 가슴이 오르내리는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생각 관찰, 생각이 떠오르면 억누르지 말고 생각이 올라왔구나 하고 알아차린 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시간, 처음에는 3분에서 시작해 5분, 10분으로 늘려가면 좋습니다. 명상하는 방법 응용편. 명상은 호흡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활 속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걷기 명상, 발이 땅에 닿는 감각에 주의를 두며 천천히 걷습니다. 식사 명상, 한 숟가락씩 씹으며 맛, 향, 식감을 관찰합니다. 소리 명상, 주위의 소리를 판단 없이 듣고 멀어졌다 가까워지는 변화를 느낍니다. 감정 명상, 분노나 불안이 올라올 때 내 안에 분노가 있구나 하고 관찰합니다. 이 모든 방식의 공통점은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에 존재하게 됩니다.
명상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수분에서 수십 분,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훈련일 뿐입니다. 그 작은 훈련이 쌓이면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더 자유롭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지혜를 정리하며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삶은 지금 이 순간, 오직 여기에서만 열린다. 삶을 바꾸는 한 페이지의 지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하루 한 장의 기록. 지금까지 하루 한 페이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